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대류가주에서 기업승계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성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가족 간의 상속, 재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저희 법인에 있었던 가업승계, 세무, 그리고 M&A, 가사팀을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 기업승계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녀에게 절세 방안을 통해서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승계 후에도 가족들 간의 불화와 반목이 생기지도 않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산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승계가 왜 중요할까요? 흔히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롯데그룹이나 한국타이어에서의 그 상속 한정 후견 관련된 분쟁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어떤 사무실에서 금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금괴를 훔쳐간 일당들이 잡힌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흥미롭고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3명이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벽 속에 숨겨있던 금괴 130개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겁이 나서 그래서였는지 하나씩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모 씨라는 사람이 동거녀와 함께 다시 와서는 그 130여 개의 금괴를 모두 훔쳐서 도망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그 동거녀를 버리고 도망을 치고, 동거녀가 신고를 통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건 아니겠죠. 재산을 자식들과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숨겨뒀던 그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알츠하이머를 8년 정도 앓다가 2003년경 사망을 하게 됩니다. 즉 알츠하이머를 8년 앓았고 사망한 때로부터 이게 발견된 때까지 한 10년이 지났죠. 그 후 건보된 일당으로부터 받은 남은 금괴 40개 그리고 현금 2.5억을 회수했지만, 이때부터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이분에 대한 1차 사망 시에 학교법인에 대한 동생들과 누나 사이의 갈등은 이미 있었고요. 금괴가 발견되자 누나가 먼저 나섭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에 가서 금괴를 회수해버리죠. 그리고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동생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온갖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 재단 이사장님이 미리미리 기업 승계에 대한 그리고 재산에 대한 상속을 설계해서 준비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제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사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 승계는 과연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과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예를 들어보면 상속 이후 7년간 일정 조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기업 승계를 예상하고 사전에 기업의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70세부터는 기업 승계를 위한 10년 플랜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승계할 것인가입니다. 승계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기업, 회사와 개인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회사, 기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거나 또는 해당 기업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개인 자산은 해당 자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또는 다른 자산으로 변형하여 상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설립하여 변형된 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하고 자녀들은 그 법인의 소유를 하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승계를 하면 좋을까입니다. 첫째, 기업, 회사의 승계 방안입니다. 자녀가 기업의 승계를, 즉 경영권 승계를 원하는 경우 경영권 승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영 환경의 변화 또는 법률, 규제 등에 따른 사업 재편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최적의 절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 혜택, 명의신탁 주식 명의 환원, 경영자의 가지급금 정리 및 특수관계인들 간 거래 정리 등이 절세의 구체적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기업을 승계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이득 실현 목적을 위한 기업 매각, 즉 기업의 M&A를 통한 기업 승계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매각의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위한 세심하고도 특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개인 자산의 승계 방안입니다. 개인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임의 후견과 유언 공증 제도입니다.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징후로 사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 등의 청구로 법정 후견인,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이 개시되는데, 이러한 법정 후견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고 가족들 간에 후견인 선정, 후견인의 업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상관리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계약을 체결해두면 위와 같은 미흡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중 사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유언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입니다. 셋째, 제가 소개할 것은 신탁제도의 활용입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인관계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이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 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서 설명드린 회사, 기업이나 개인 자산의 승계는 이러한 신탁제도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서 기업 승계를 맡겨야 할까요? 기업 승계 업무는 기업의 구조, 회계, 세무, 나아가 기업가의 가정 내 상황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증여 상속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무엇보다 고객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여러 곳에서 기업 승계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법무법인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에게는 고객에 대한 업무상 비밀보호 의무가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리과주는 영업상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기업의 송무, 그리고 자문 업무, 고객이 내밀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형사 업무나 가사 및 조세 업무 등을 단연간 수행하면서 고객들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녀에게 절세 방안을 통해서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승계 후에도 가족들 간의 불화와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업 승계를 위한 설계의 대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리과주의 기업승계센터 다른 파트너 변호사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